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 또한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클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대량으로 폭발했습니다. 최소 25명이 숨지고 3,0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무더운 추석이 끝나고도 가을 폭염이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엔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내일부턴 강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는 이른바 B컷을 결정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물론 이제 40여일 정도 남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훈 특파원, 그동안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코로나 이후 금리 인하 4년 반 만이죠? 그렇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기간 이후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차례로 올렸고 8번 연속 동결하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4년 반 만에 0.5%포인트 B컷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낮췄고 연내에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연준의 결정은 고금리 시대에 막을 내리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0.25%포인트 내릴 수도 있었는데 0.5%포인트 한꺼번에 내리는 이른바 B컷을 결정했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랐던 건가요? 네, 연준 발표 직전까지도 시장에선 소폭 인하인 베이비컷이냐 대폭 인하인 B컷이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연준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 또한 위험 관리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B컷 결정을 내렸다는 게 연준의 설명입니다. 파월 의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The labor market is actually in solid condition, and our intention with our policy move today is to keep it there. You can say that about the whole economy. The U.S. economy is in good shape. It's growing at a solid pace. Inflation is coming down. The labor market is in a strong pace. We want to keep it there. That's what we're doing. 미국 대선이 40일 정도 남았죠. 정치적인 파장도 있을까요? 네,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선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만 고려했단 말로 정치 개입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Yeah, so this is my fourth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Fed, and it's always the same. We're always going into this meeting in particular and asking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or the people we serve. 하지만 이런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게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효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경우 여당 후보이자 부통령인 해리스가 이를 행정부의 성과로 앞세우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여러 차례 11월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건 정치 개입이란 취지로 경고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직 트럼프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유세 등을 통해서 연준이 해리스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예년 같지 않은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가을 폭염의 기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엔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오늘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내일부턴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례적인 폭염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 내내 시민들은 마치 한여름 같은 가을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한 60평생 정도 좀 살았는데 추석맞이 부분에 이렇게
더위가 오래 가는 건 처음 같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프로야구 경기는 시작 시간을 3시간 늦춰 어제 오후 5시에 열렸습니다. 오늘도 청주가 36도, 전주와 대구 35도, 서울과 부산은 33도까지 오릅니다. 한때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도 높아져 말 그대로 푹푹 찌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가을 폭염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최고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오늘 밤 중국 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찬 공기가 이 시기쯤이면 내려왔어야 되는데 늦게 좀 내려온 게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또 10월은 예년보다 덥고 습한 가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은 올가을 우리나라가 라니냐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서로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3대 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강행이 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종전처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한 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난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양측의 대립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개 행보에 나선 김 여사를 비난하자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건의대란 상황입니다.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건의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비난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여야는 오늘 또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쓰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들이 대량으로 폭발했습니다. 최소 25명이 숨지고 3,000명이 넘게 다친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배후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잔해들.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휴대폰 무전기가 폭발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에서 이번엔 휴대용 무전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번 폭발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전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해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죽고 2,800여 명이 다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이틀에 걸친 대형 사고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3,0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들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헤즈볼라 대원도 목숨을 잃었는데 이 대원의 장례식 응구 행렬 주변에서도 무전기가 터졌습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As important as the event in itself is the indication that this event confirms that there is a serious risk of a dramatic escalation in Lebanon and everything must be done to avoid that escalation.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오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의 미사일 보관 창고를 무인기 공격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창고가 폭발해 큰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380km 떨어진 이 창고에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도 보관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공습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벼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나이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With built-in limits for who can contact them and the content they can see. 현지 시간 17일부터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려면 10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메시지를 보내려면 서로 팔로우한 상태여야 합니다. 폭력적이거나 미용 시술을 홍보하는 영상 등은 민감한 콘텐츠로 구분돼 제한됩니다. 이용한 지 1시간을 넘기면 앱을 나가라는 알림도 받습니다. 부모가 청소년이 나눈 메시지의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일주일 동안 누구와 대화했는지는 알 수 있고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When we are asking you to verify your age, what we will ask you to do is either provide an ID or we have a system that actually reads your facial features. 인스타그램 측은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글로 화제가 됐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말을 받아쳐서 화제가 됐습니다. Clooney should get out of politics and go back to television. Movies never really work for him. I will if he does. 18일 조지 클루니는 미국의 TV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했습니다. 먼저 진행자는 지난 7월에 그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조지 클루니는 조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새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썼습니다. 오랜 지지자가 등을 돌리면서 후보 사퇴 여론은 더 강해졌고 결국 후보가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당시에 트럼프 후보도 조지 클루니를 향해 가짜 배우라면서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It's very hard to let go of power, and President Biden did something really extraordinary. Probably have damaged him.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도 생각해봤냐는 질문에는 자기 자신보다 진행자인 지미 키멜이 더 위험할 거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미 키멜도 최악의 시상식 진행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이후 5년 만에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미키 17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I don't like you, but I'm you. I'm not you. I'm gonna kill you.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분한 미키가 죽어도 되살아나는 복제인간이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처음 공개된 예고편엔 스티븐 연, 마크 러팔로 등 익숙한 배우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국내에도 출간된 SF 소설이 원작인데 봉 감독의 색이 어떻게 입혀졌을지 기대감이 커집니다. 예고편을 본 원작자는요, 봉 감독과 처음 대화했을 때 그가 책을 파악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면서 어둡고 깊고 재미있어서 너무나 흥분된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영화는 내년 1월 한국 관객을 가장 처음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서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직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 함께 태국에 머물 때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이기도 합니다. 2020년엔 다혜 씨만 한국으로 들어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혜 씨는 2021년 초 집을 팔았고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이 직접 집에 살지 않았고 공유 숙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2월 서 씨의 개임업체 입사부터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와 공유 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혼한 다혜 씨의 금전거래 정황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혼 이후의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특정한 자연인의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 숙박 사업과 청와대 직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혜 씨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직접 가서 주문할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메뉴값을 올려받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무료 배달인 줄 알고 시켜먹은 소비자 입장에선 숨어있는 이중 가격인 셈입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맥도날드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 같은 상품을 매장과 배달 앱으로 각각 시켜봤습니다. 구성은 똑같은데요. 매장에서 산 빅맥 세트는 7,200원, 배달 앱으로 시키니 8,500원으로 1,3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 배달 앱들이 무료 배달 정책을 쓰면서 소비자 대신 부담을 안게 된 프랜차이즈들이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겁니다. 만약 여러 개를 시킬 경우엔 소비자 역시 과거 3,000원 안팎이던 배달비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거킹 와퍼 세트는 배달 앱과 매장 가격이 1,400원 차이 납니다. KFC나 파파이스, 또 배달이 많은 커피 전문점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 가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 너무 상술 같고 음식에다가 배달비를 사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업체들은 특히 배달 앱의 무료 배달 정책 이후 늘어난 수수료를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이 배달 메뉴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배달비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투명성을 조금 강화해서 이 배달비의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매장과 배달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충무로의 상징이던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쌓이는 적자를 견디지 못한 건데 극장과의 추억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마지막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여든이 넘은 한 시민은 1962년 이곳에서 개봉한 명작을 기억합니다. 벤허 이런 거 난 종교 영화를 많이 와서 그러니까 새로웠죠.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봤던 게 제 중학교 때 정도 같은데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 데이트 코스였어요. 상영관이 엄청 컸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충무로의 상징이었던 대한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안에서는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은 공연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뭐랄까 추억이 사라진다?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일부러 왔어요. 옛날에 학창 시절 때도 와서 보고 막 이랬었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에 이제 좀 아쉽더라고요. 1958년 문을 연 대한극장은 충무로의 터줏대감이자 한국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누적돼 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직격탄을 맞아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기분이 잡잡해요. 영화가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는 또 멋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다 보고 나서 또 같이 또 뭐 영화 본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집에서 혼자 보면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극장 없어진 건 너무 아쉬워요. 이미 단성사와 명보극장은 2008년, 서울극장은 2021년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피카디리 극장은 2015년 CGV에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대한극장이 공연장으로 바뀐 뒤엔 영국과 미국에서 흥행한 유명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KT를 꺾고 플레이오프 직행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경기 내내 팽팽한 동점 상황을 유지하다가 9회에 터진 홈런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도망가면 따라잡는다. 8회까지 5대5 동점을 기록한 삼성과 KT. 9회 초 삼성이 다시 달아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한 김지찬이 강민호의 땅볼 타구 때 스타트를 끊어 공보다 먼저 2루에 들어가는데요. 투아웃 2루 상황에서 KT 벤치는 다음 타자 구자욱을 자동고의 사구로 내보냅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디아즈. 손동현의 낮게 떨어지는 공을 걷어올려 가운데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린 디아즈의 3런 홈런. 삼성의 세 번째 외국인 타자 디아즈가 한 달 만에 7번째 홈런을 터뜨립니다. 9회 말 꼭 따라잡아야 하는 KT. 선두 타자 장성우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쫓아가는데요. 그러나 여기까지였네요. 삼성의 마무리 김재윤이 나머지 타자들을 범타 처리하면서 삼성이 8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레이스가 4실점하며 흔들렸지만 불펜 투수 5명이 호투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눈에 띈 건 6회 구원 등판한 송은범. 심우준에게 안타를 맞고 1-2루 위기 상황에서 로하스를 뜬공으로 잡아내며 프로무대 복귀 후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LG에서 방출된 송은범은 새로운 팀을 못 찾아 JTBC 최강야구 트라이아웃에 참가하는 등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았는데요. 지난 7월 불펜 진봉항이 필요했던 삼성의 테스트를 거쳐 정식 입단에 이르렀습니다. 3연패 탈출에 성공한 2위 삼성은 이날 승리로 플레이오프 직행까지 2승을 남겨뒀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6도, 전주, 대구 35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 아닌 가을 폭염은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